세상은 얼마나 클까?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조용히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땐 바빠서 혹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느라 못 본 척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루의 고요 속에서 문득 이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때가 있다. 내가 아는 게 정말 전부일까? 그 말엔 의심도 불안도 확신도 없다. 그저 다 안다고 믿었던 사람이 조용히 흔들리는 목소리로 나온다. 예전엔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충분했다. 경험해본 것들, 들어본 이야기들, 책에서 읽은 지식들,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삶이 길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확신이 자꾸만 흔들린다. 이젠 뭔가를 안다고 해도 마냥 자신 있지 않고 누가 다른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 어느 날은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세계의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막막한 날. 그럴 때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한다. 이 나이에 뭘 모른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확신하는데 나만 흔들리는가?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건 그냥 생각이 많은 게 아니야. 정말 모르는 게 많은 거야. 그 무지함을 인정하기가 두려울 때 우리는 점점 더 고집스러워진다. 아는 것에만 머물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느끼고 새로운 것은 거부하거나 무시한다. 침묵은 시간이 쌓일수록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은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한다. 세상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 순간 한 철학자의 말이 스쳐간다. 우리가 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하늘을 잃는다. 그 말이 따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쩐지 해방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는 우물 안개구리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우물 안에서도 볼 수 있는 하늘이 있다고, 그리고 그 하늘도 진짜 하늘의 일부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과 함께 이 질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내가 보는 세상이 정말 전부일까? 이건 무지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저 너무 오래 한 곳에서 머물렀던 사람의 조용하고 정직한 궁금함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그 질문 하나를 안고 한 걸음씩 이야기해 보려 한다. 조금은 겸손하게 하지만 결코 두렵지 않게. 우리는 늘 생각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지. 이제 웬만한 건 다 경험해 봤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겠어. 그 생각은 어쩌면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방어막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그냥 알고 있는 것들로 세상을 설명해버리는 편이 훨씬 편하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 안정감에 제대로 의문을 제기해보려 한다.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충분한지, 혹시 우리는 너무 작은 세계에서 너무 큰 확신을 품고 살아온 건 아닌지를 묻는 대신 아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보는 것이다. 그 질문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을 천천히 꺼내본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린다. 마치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럼 뭘 안다는 거야? 라는 반문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런 언어 유희가 아니다. 그건 오랫동안 생각해본 사람이 도달한 가장 정직한 깨달음에 가깝다. 그는 말한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다르게 말하면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아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만든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질문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모른다는 건 부족함이고 약함이고 창피한 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만 할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했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고 할 때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도.
그 모든 순간은 내가 충분히 안다는 전제 위에서 만들어진 판단들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틀렸거나 부족했던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알미란 고정된 소유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탐구하는 과정이다. 이 말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들조차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말이 아무것도 확신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과 그냥 다 모르겠다고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 그는 체념하지 않는다. 다 의미 없어 같은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세상은 훨씬 더 넓고 흥미로워진다. 그건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배움을 향해 마음을 여는 첫 번째 단계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확신할 때 오히려 더 경직된다. 확신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다른 가능성을 차단한다. 반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유연해진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쯤에서 조용히 이렇게 되묻고 싶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혹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너무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확신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것들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 확신을 의심한다고 해서 당신이 무능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의심이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세상으로 안내할 수 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지만 그 작은 의심을 품는 당신은 진짜 지혜를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 알고 있을까? 라는 물음에 오늘은 이렇게 답하고 싶다. 그건 당신이 진짜 배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건 당신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무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가진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품고 있는 성장의 가능성이다.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무의미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덜 고집스러워질 수 있다. 그리고 덜 고집스러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아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관점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늘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세상을 본다. 내 경험, 내 환경, 내 생각을 통해서만 사물을 판단한다. 처음엔 분명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편견 없이 판단하고 싶어서, 공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진실에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든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정말 세상의 중심일까? 내가 보는 각도가 정말 가장 정확한 각도일까? 이 혼란스러움은 단순한 자신감 부족이 아니다. 그건 관점이라는 것의 상대성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한계 같은 것이다. 철학에서는 이 관점의 문제를 주관성의 한계라고 부른다.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세상을 볼 수 없다. 아무리 객관적이려 해도 결국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세상과 만날 수 있다. 모든 인식은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선 자리에서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맞다고 확신하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판단들이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왔다. 어릴 땐 부모의 가치관, 학창시절엔 선생님의 가르침, 직장에서는 조직의 문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식. 하지만 묘하게도 그 모든 당연함은 늘 특정한 환경과 조건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들이었다. 조금만 다른 곳으로 가면, 조금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조금만 다른 상황에 놓이면 그렇게 당연했던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그 깨달음은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온다.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이 우리 안의 확신을 흔든다. 관점이란 감옥이면서 동시에 창문이다.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창을 통해서만 바깥 세상을 엿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말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 인식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감옥 마이너스 창문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낼 때 예전엔 저 사람이 틀렸구나 또는 내가 틀렸구나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저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있구나. 그 다름이 틀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저 세상이 내가 서 있는 이 한 자리에서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증거일 뿐이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지금 당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흔들린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관점만을 진실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이 옳다고 믿어온 것들,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치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만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관점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 대신 우리는 판단할 때 더 조심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이야말로 진짜 지혜를 향한 첫걸음이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조금 흔들리는 걸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조용히 전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불안한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이 틀려서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당신이 서 있는 이 한 자리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내 관점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의 경계를 인정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된다. 그 배움이 쌓이면 하루는 덜 고집스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준비가 된다.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계세요?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글쎄요, 바빠서. 나이가 나이인데.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해도 벅차네요. 이런 대답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것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것은 흔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 에너지가 있을 때 하는 것,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 정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매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그래서 어느새 세상이 예측 가능해지고 더 이상 놀랄 일도 궁금한 것도 없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철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안락함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편안함은 성장을 멈추게 한다. 인간은 안전한 영역에서는 더 이상 탐구하려 하지 않는다. 편안함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안정을 원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안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점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는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워지고 변화를 피하고 싶어 하고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세계 안에서만 맴돌게 된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이란 말이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예전엔 무엇이든 배워보고 싶고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고 싶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경험이 와도 그 안에 묘한 피로감이 함께 따라온다. 이걸 왜 해야 하지? 이제 와서 뭘 새롭게 배워? 그건 현실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삶이란 게 본래 그렇게 익숙한 것들로 채워지는 거라는 걸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움을 받아들이려 하기보다 조용히 피하게 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하지만 그 회피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일까? 편안함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 익숙한 것을 반복하고
그 반복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편안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지속되면 아무리 평온한 날도 지루함이라 느끼게 된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안전한 상태에서도 더 안전한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한다. 그러니 삶의 풍요로움은 실제로 누리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새로운 것에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 하루가 평범했다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면, 특별한 일도 없었지만 큰 문제도 없었다면, 그건 어쩌면 안전함에 가장 가까운 상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전함이 우리를 더 작은 세계로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 일 없는 하루는 삶의 축복이 아니라 삶의 정체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건 그 평온한 하루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은 모험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지금 이 안전한 하루에서 작은 호기심 하나라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게 무슨 변화냐고. 그건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미미하다고. 하지만 바로 그 작은 호기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경직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스스로를 변하지 않는 존재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이다. 편안한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제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당장 부술 필요는 없다. 대신 그 울타리 너머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세상은 조금씩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지금도 당신이 조용히 살아가는 이 하루 속에서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 언젠가부터 내가 믿어왔던 것들과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도 책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들. 처음엔 그런 이야기들을 무시하려 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야.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런 거야. 우리 상황과는 다르잖아. 하지만 그런 다른 목소리들이 자꾸만 들려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기 시작한다. 혹시 내가 너무 좁은 세상에서만 살아왔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일부분에 불과한 건 아닐까? 그 의심이 커질수록 지금까지 쌓아온 확신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른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생각보다 피곤한 일이다. 크게 변화하지 않아도, 크게 뒤바뀌지 않아도 그저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쉽게 그 차이를 견디지 못한다. 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인지적 편향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와 다른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왜곡한다. 그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더 큰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보는 건 그중 한 조각일 뿐이다. 어릴 땐 세상이 명확했다. 옳은 것과 틀린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명히 구분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나쁘다고 여긴 것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비논리적이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경험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였다. 그때 깨달았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때로는 자유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불안하고 어지러웠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전엔 맞다 틀렸다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구나라고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그 다름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내 생각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지금 당신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목소리들이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다양함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당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다른 가능성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믿음이라면 그건 진짜 믿음일 테니까.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누군가의 다른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조용히 전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흔들리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의 복잡함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시야를 넓혀주는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된다. 그 배움이 쌓이면 하루는 덜 방어적이 되고 세상은 조금 더 흥미로워지고 무엇보다 내 안의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다.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방식이 정말 전부일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제한적인 것 같은 이 일상. 그럴 땐 누가 옆에서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해줘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충분함을 의심하는 일이 이미 너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경계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 집이라는 경계, 학교라는 경계, 직장이라는 경계,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경계들. 그 경계들은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제한하기도 한다. 철학에서는 경계를 넘는다는 것을 초월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성장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서 시작된다. 경계는 안전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제한한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거창하게 느껴진다. 마치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경계를 넘는다는 건 일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가보지 않은 길로 걸어보기, 읽어보지 않은 분야의 책 펼쳐보기, 말해보지 않았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보기. 그런 작은 시도들도 모두 경계를 넘는 행위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런 작은 경계조차 넘기 힘들어할까? 그건 경계 너머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경계 안에 머무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껴진다. 예전엔 경계를 넘는 걸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용감한 사람들이나 하는 특별한 일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경계를 넘는다는 건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왜 항상 이 길로만 갈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작은 궁금증이 바로 경계를 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따라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세상은 조금씩 넓어진다. 물론 모든 경계를 넘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어떤 경계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있다. 중요한 건 선택이다. 내가 이 경계 안에 있는 것이 습관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원해서인지를 구분하는 것.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기존의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의 새로운 경험과 관점을 더하는 일이다. 마치 집에 새로운 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처럼. 기존의 공간은 그대로 두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넓히는 것. 그래서 경계를 넘는다는 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에 가깝다. 내가 서 있던 자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는 것. 그리고 그 한 발이 때로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어떤 경계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 경계가 크든 작든 넘기 어렵든 쉽든 중요한 건 그 경계를 넘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등을 떠밀어 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만류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 자체가 이미 경계를 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경계를 넘는다는 건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지는 것이다. 내 안의 호기심에 솔직해지고 내 마음의 목소리에 솔직해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망에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그 솔직함이 우리를 한 걸음씩 앞으로 이끌어간다. 경계를 넘고 다른 목소리들을 듣고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세상은 분명히 더 넓어졌는데 정작 그 넓은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찾아온다. 예전엔 적어도 내 자리가 명확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속한 곳이 분명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너무 많은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너무 많은 관점을 접하게 되었고,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상대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다. 그렇다면 이 넓은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다시 예전의 좁은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넓은 세상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실존적 공허라고 부른다.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인간은 오히려 길을 잃기 쉽다. 선택의 자유가 주는 부담감이 때로는 마비를 가져온다. 세상이 넓다는 걸 안다는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이기도 하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수많은 살들에 대한 아쉬움도 커진다. 내가 가지지 않은 길에 대한 궁금증, 내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상, 내가 살지 않은 인생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넓어진 시야가 나를 잃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본 후에도 여전히 내가 선택하는 것들, 여전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여전히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야말로 진짜 나다운 것들이다. 예전에 나는 다른 선택지를 몰라서 지금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의 나는 여러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 삶을 선택하고 있다. 그 차이는 크다. 전자는 운명이라면 후자는 의지다. 넓어진 시야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는다는 건 다른 모든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지금의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찾는 일이다. 그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선택이라는 점이다. 세상이 넓다는 걸 아는 사람의 선택은 무게가 다르다. 왜냐하면 그 선택 뒤에는 포기한 다른 가능성들에 대한 인정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신중해지고 더 의미 있어진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찾고 있는 건 나만의 고유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는 이 넓은 세상에서 나답게 사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서 있는 방식이 나다워서 의미를 갖는 것. 그래서 넓어진 시야는 결국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 더 이상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제약에서 벗어나 이것을 선택한다는 의지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의지로 선택한 삶은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나만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의 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의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 매 순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넓어진 시야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선물이다. 이야기를 끝낼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 결국 넓은 세상을 만났어요. 이제는 모든 걸 다 알겠어요. 우물을 벗어나니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이 글의 마지막은 그런 극적인 변화로 닿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진짜 성장이라는 건 어떤 완성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넓은 것을 받아들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제한된 존재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게 되어도, 아무리 넓은 세상을 경험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경계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도달이 아니라 지속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 싶다. 우물을 벗어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처음부터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과연 내가 아는 게 전부일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다시 일상을 산다. 그런데 그 의문 자체가 이미 우물 밖으로 나가는 첫걸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성장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다. 우리는 완성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계속 변화한다. 우물 밖의 세상이란 게 원래 완전히 파악되거나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우리는 모든 걸 알기 위해서만 탐구하는 게 아니다. 어떤 날은 아무 답도 얻지 못한 채 그저 질문만 더 많아지고, 그저 복잡함만 더 깊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모름과 마주한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탐구한다는 건 세상을 정복하려는 것도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일상을 조용히 반복해 나가는 일이다. 우리가 오늘도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이미 충분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 시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며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증거다. 철학자는 말한다. 우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음이다. 그래서 묻는다. 당신은 오늘 어떤 질문을 품고 계신가요? 확신했든 의심했든 새로운 것을 배웠든 더 복잡해졌든 그 모든 순간이 우물 밖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한 걸음이었다. 어떤 답을 찾았든 더 많은 질문만 생겨났든 오늘도 당신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온 처음의 질문에 이제 이렇게 대답해도 좋을 것 같다. 내가 아는 게 정말 전부일까? 그건 우리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른다. 질문한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이유가 된다.